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회사원입니다.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제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을 받았고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년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요. 주된 이야기는 신고를 통해 선을 넘는 불합리함에 대응해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가 말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악질적인 회사들과 가해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릴 이야기는 다른 피해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라고 부추기기는 합니다. 선을 넘는 불합리함에 대응해보는 경험이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요. 실제로 저나 다른 피해자분들은 신고 전과 후로 엄청 강해졌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처한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분 사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제가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라고 부추기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몇 명이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런 건 아닌데 말입니다. 이분의 상황은 워낙 심각해서 뉴스 기사가 3개나 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작년 10월 저에게 처음 연락 주셨을 당시에는 회사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내가 죽어야 끝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셨다고 해요. 이분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냥 얌전히 퇴사하고 이직자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피해자가 정말 억울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해서 회사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어요. 회사와 가해자가 너는 죽어야 해 하면서 정말 죽이려고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보고 참고할 사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천천히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말은 다음과 같아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고할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저도 제가 좀 평안해지면 그간 받아둔 진호위 판정서나 기사들, 판결문들 공유하고 싶어요. 나중에 제 사연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요청대로 이분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여기 피해자와 회사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상황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회사로부터 잦은 따돌림과 괴롭힘, 이것을 참다 못하여 용기를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회사가 피해자에게 역으로 소송과 고소를 한 것이에요. 개인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회사와 가해자가 두 가지를 모두 같이 걸어버렸습니다. 추가로 회사는 이분께 중징계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요. 그래서 진호위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진호위란 단어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진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줄임말이에요. 노동법 싸움에 대한 법정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호위 싸움도 민사소송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호위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와 가해자가 엄청난 공격을 가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분해서 용기를 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역으로 가해자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나는 피해자로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나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와 법정에 간다? 이분이 어떠한 심정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회사와 가해자가 이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떠하신가요? 실제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죽을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못 만든 게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진짜 지쳐버려요. 전애들은 제가 이 정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회사와 가해자에게 2차 피해를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입니다. 회사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피해자를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불인정이 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소송합니다.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징계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중징계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중징계가 철회된 후 회사에서는 피해자를 엄한 곳으로 전배를 보내버립니다. 피해자는 이 전배 사실에 대해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것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배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니 회사에는 이분이 제출한 증거가 회사 내부 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피해자분을 고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메신저 상에서 나타난 욕설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회사는 이거 자체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에요. 이러면은 대체 누가 증거를 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회사 메신저를 증거로 쓴 것 자체로도 형사고소를 걸어버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이 되었어요. 직장 내 우위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다수가 한 명을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괴롭히는데 직장 내 우위가 아니라고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발행한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서는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 우위입니다. 관계, 성별, 나이 우위까지 주장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이 회사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회사 편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은 부피가 큰, 강한, 힘이 강한 회사 편을 들지 작고 여린 피해자 편을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근로감독관들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이 민사소송의 이유도 되게 말이 안 되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한 메신저가 수치스럽고 스트레스로 8kg나 쪘기 때문에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을 한 게 유출되어 수치스럽고 본인이 살찐 것을 피해자에게 돈으로 요구하는 게 무슨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욕을 안 하면 되잖아요. 또 살찐 거는 또 왜 피해자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말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가해자도 알 거예요. 이거는 정말 피해자를 그냥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문서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건 워낙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사로도 나왔어요. 뉴스 기사가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럴드 경제의 기사, 두 번째로는 SBS의 기사, 세 번째로는 동양일보의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중징계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를 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 사용한 증거가 회사 자료라며 중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엄청 힘듭니다. 저희 같은 일반 회사원들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진호위에서는 이런 중징계는 부당징계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바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배시켜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러한 전배 사실에 대해 진호위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진호위를 한 번 더 하기 힘든데 이것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를 단순하게 괴롭히기 위한 징계와 전배로 인해서요. 하지만 두 번째 진호위는 패배했습니다. 창구로 전배당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기준이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가 또는 협의가 있었는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 알아보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전배를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겪은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대체 어떤 심정으로 버티셨나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바엔 깜빵을 가겠다. 그렇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으로서 증명해내야겠다. 당장 내일 죽는다면, 여기서 멈춘다면 부당함에 불종할 스스로가 후회가 될 것 같다. 회사원님의 유튜브 영상도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다음 세대, 내 자식들에게 내가 그 산증인이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그 다짐.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었는데 삶을 그만둘 생각까지 깊게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제 영상이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마지막은 피해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카톡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만 같았는데 너 그거 괴롭히면 아니야. 너가 감인한 거야. 너가 이상한 거야.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듣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의 사건이 기사화되고 달리는 댓글들을 보며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 조직이 비상식적인 거구나. 위안을 받았어요. 다만 제가 이곳에서 버티면서 피부로 체감하는 다른 직원들의 야릇한 경계의 눈초리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회사원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저의 자식한테
나는 이겨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바위가 깨지진 않더라도 내가 계란을 던져서 저기가 한쪽 더러워졌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분이 다행인 게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게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절대 못 버티거든요. 하지만 나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행히 이분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이 피해자분의 말씀대로 이분의 행동은 분명히 다음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해자는 주춤하고 회사도 더 조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요. 약자들이 더 이상 갑질당하지 않는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 혹은 사촌동생 더 어린 친구들까지 그분들은 좀 더 나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과 여러분의 고통과 희생으로 분명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이 겪고 계신 고통은,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